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수첩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남영진 KBS 이사회 이사장 해임, 그리고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등 정말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장면들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는 물론 용산 대통령실이겠죠. 하지만 그 전위부대는 방통위가 맡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의 전위부대 방통위에서 유일한 야당목 상임위원으로 고군분투해 오신 김현 상임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오늘이 임기 마지막 날이네요. 네, 하. 제가 오마이 TV에 사실은 구영식 기자랑 저랑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국정원 예. 요원에 의한 댓글 공작의 사건 현장을 저보다 먼저 간 분이 구영식 기자고요. 그렇죠. 예. 근데 구영식 기자는 기소가 안 됐어요. 재판도 안 받았어요. 저는 4년에 걸쳐서 재판을 받고 무죄가 그렇죠. 됐어요. 예. 그래서 구영식 기자는 아마 제가 먼저 이 생을 떠날지 아니면 구영식 기자가 갈지 모르지만 저희는 평생 동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추억이 방울방울합니다. 예. 예. 3년 임기가 끝나는 날인데 마음이 좀 어떤가요? 오늘 비가 많이 오고요. 예, 그래서 사실 비 오는 날 부슬비도 좋아하고 비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예. 찹찹하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좀 오염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데 많이 오면 안 좋죠. 네,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데 네. 근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예. 이 마음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날씨 아닌가 싶고 예. 저도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그 임기를 마치는 소감을 물어보기가 사실은 좀 민망할 정도로 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실. 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기 쑥대밭. 때문에 예. 네. 그래도 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김연의 해방일지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역사의 증언과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장악한 그 역사의 현장이 있었고 예. 그 기록을 제가 남기려고 끝까지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게 그 이제 요청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3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것과 2인이 남아서만 의결하는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그게 부당함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검토를 했는데 그럼 기록이 안 남아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속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록을 마지막까지 남기는 것이 또 유의미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충고가 있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날까지 소임을 다했습니다. 예. 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끝까지 남았다. 이 말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제 3년의 임기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15개월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낸 거죠. 예. 그 15개월 어땠습니까? 그 3월 9일 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됐고 그리고 5월 9일까지 이제 인수위가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인수위 때 보고했던 내용이 저희 5기까지의 그 방통위의 일정 정도 축적물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방통위를 담당했던 정치권에서는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야 된다. 독임제 기구라고 하면은 그 뭐냐면 협의제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문화관광체육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예. 방송통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보좌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두 번째는 허가와 승인의 제도를 지금 이제 3년에서 5년인데 연장해야 된다. 7년 정도로. 그런 이제 얘기도 사실 흘러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건 포기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이제 면직을 시켜서 아, 그 자리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방송 통신을 장악해서 또는 기술을 잘 발휘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그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한성혁 위원장이 올해 5월 30일까지 버티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싶어 했던 방송 장악을 한 1년은 사실 막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무위원회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참.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 위반에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했으나 뭐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감사를 이제 예고 없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해서 거의 1년이 넘도록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TV조선 점수가 수정이 된 것을 조작을 했다라고 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5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그렇죠. 했고 예.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이제 담당했던 국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1차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는 과장만 구속이 됐고요. 국장은 그 이제 구속이 안 됐는데 한 번 더 영장을 쳐서 결국은 2명 다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장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장은 사실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점수를 이제. 매기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점, 최저점을 뺀 그를 계산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사실은 2017년도에 TV조선은 650점 한참 미달한 점수를 받았고요. 지난 2020년도에는 653점인데 그 점수를 과락 50점 미만인 분야가 있으면 그건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는데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장도 조작에 가담했다고 해서 결국 구속이 됐고 한상혁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상당성의 그 다툼의 소지가 있고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걸 이유로 면직을 대통령이 그렇죠.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에 있는 임기 보장 이 두 가지를 다 어기면서 강제로 쫓아냈고 그 이후에 이제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텔레비전 수신료 시행령을 네. 졸속적으로 한 달 만에 수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재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두 번째는 그 이제 KBS 이사 구조를 바꿔야지만 KBS 사장을 또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 네. 윤석열 이사를 해임 건의를 해서 결국은 이제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KBS의 남영진 이사장은 권익위로부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가지고 이제 남영진 이사장을 또 쫓아냈고 그리고 EBS 정미정 이사가 TV조선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도 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박문진 이제 MBC 사장을 쫓아내려면 박문진 이제 그 이사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이제 2명을 이제 해임하려고 했으나 한 분은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지금 이제 관보에 게시를 해서 9월 11일 날 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거고 권태선 이사는 또 이제 감사원 감사가 박문진 이사장이죠. 예. 이사장인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흘려서 그 이상인 위원이 해임 건의를 해가지고 권태선 이사도 이제 쫓아낸 거죠. 그래서 김효재 직무대행이 그 사실은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제 직대를 맡은 건데 네. 좀 한탄스러운 건 제가 나이가 많았으면 제가 방망이를 야. 잡고 이런 만행을 막았을 그러게요. 텐데 예. 어쨌든 나이가 어려서 그걸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문진은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이사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미완에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달에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방심이 정현주 이사장께서 KBS 사장일 때 쫓겨났던 분인데요. 이번에 네, 그렇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또 쫓겨나셨는데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쫓아나 있고, 근데 후임을 지금 후임 위원장을 4대4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위원장은 선출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현 상임위원께서 얘기해 준 게 사실은 그 15개월 동안에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의 가장 중요한 그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좀 천천히 저희가 이제 좀 해볼 건데, 사실 그 방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송사 또 정편에 대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권이 새로 들어오면 정권에서 사실 방통위를 그냥 둘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한 분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 한 분,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 그 추천해서 국회에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나머지 정당에서 이제 2명을 추천을 해서 3대2 구조를 갖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춰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 위원회로 이제 법제화한 거고요. 200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된 거로 올해 이제 15년 차 그다음에 5기까지 온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을 했죠. 예, 그때 그렇죠. 뭐 출범을 해서 종편 미디어를 이제 4개를 만들어서 그렇죠.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해서 4개 과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MBN의 경우는 거짓으로 이제 주식을 차명으로. 보고를 해서 네. 그 문제로 지금 이제 예, 6개월 예, 영업 정지가 영업정지. 돼 있고 예. 이제 본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채널 A, TV조선, 이제 JTBC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어서 사실은 미디어 생태계를 이제 엄청나게 거였어요. 이제 교란하고 네. 그것이 지상파 방송사가 위축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런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예. 그 종편이 또 하루 종일 그걸 보도를 함으로 여론을 움직였던 걸로 또 작동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라는 또 그런 명언을 이동관 위원장 내정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그 이제 최시중 위원장 시절에 그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 과학부를 강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방송 기능을 상당 부분 독임제 기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홈쇼핑이나 종합 그 이제 유선 방송, 네. 그다음에 IPTV 이런 데는 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로 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네.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과 종편이라고 그다음에 하는, 그 예. 보도 종편, 네. 보도 PP, 그러니까 YTN, 그다음에 연합뉴스 TV에 TV. 대한 제허가 재승인을 관할하고, 그다음에 통신사는 이제 그 아시는 그 저 뭐 KTV, 예. KT, 그다음에 SK U+, 그다음에 LG, SK하고 그다음에 LG 이런 그 3사 통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포털 이것이 이용자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에 대한 거를 사후 규제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허가 재승인 방송사에 대한 허가 승인은 최초 승인이나 최초 허가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데 그 네. 뒤부터는 방송사에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했는데 폐업시킬 수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없어요. 봐야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 5기에서는 이 허가하고 승인 제도를 사실상 그 좀 없애고 자율적으로 좀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를 했고요.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협약제도, 그러니까 영국 BBC가 협약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협약제도로 전환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했었고, 그러려면은 공적 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신료를 좀 정상화시켜서 품질을 좀 향상시키는데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제도 도입을 하자. 그런 논의가 됐으나 사실은 제대로 못했고 그건 정부가 바뀌면서 논의가 이제 중단됐다는 점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튼 그 방통위의 지난 역사를 보면 한국 사회의 여론 지형을 결정적으로 그 뒤집은 장면이 바로 종편 허가거든요. 사실 종편 허가하고 그다음에 그 KBS, MBC, YTN 등 진실 보도와 사실 보도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에 대한 방송사에 대한 탄압, 그다음에 그것에 저항한 기자들을 해고시키고 또는 징계를 주고 그리고 낙하산 사장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 폐지하고 뭐 조인트 까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장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당시 청와대와 그다음에 정부와 방통위가 그렇죠. 논의를 했고 그것이 훗날 문제가 돼서 그 뭐 역사적으로 책임을 진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종편 승인 과정에서 불법한 행위를 한 분이 아직도 국내에 못 들어오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어쨌든 그 당연히 방통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했을 텐데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가장 먼저 축출을 했어요. 한상혁 위원장 축출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신 거잖아요. 방통위 네. 상임위원으로서 네.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서 예. 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거기부터 이제 오지 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국무회의 참석하지 말라. 뭐 그 정도야. 뭐 본인도 굳이 오지 말라는데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적인 영역을 이제 건드리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기간 안에 당시 이제 여당 정치인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냐 뭐 나 같으면은 그만둘 텐데라는 이제 수모도 겪기도 하고 같은 상임위원이 이제 증언을 할 때 대통령이 국정 철학하고 안 맞으니까 나와야 되는 건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 발언도 이제 한 거죠.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듣고 앉아 계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원 원래 이제 사무처장은 방통위 직원들 안에서 그렇죠. 예. 국장 출신이 사무처장을 해야지 어쨌든 각 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충분히 이해도도 높고 그래서 그것도 예산도 이제 그 다른 부처와 조율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내부에서 승진해서 사무처장이 돼서 국장들하고 협의하고 그 위원장하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구조인데 감사원에서 이제 오셨어요. 저희 사무처장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죠. 위원장 시절에 한상혁 위원장 시절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었던 건데 못 하겠다 해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은 거죠. 5월 달까지는. 거기도 미션을 바꿔온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기술자죠. 그분은 그러니까요. 감사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예.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갔던 분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3월 달에 안영환 의원하고 김효재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이사를 해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걸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요. 그리고 MBC 박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권 발동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것도 한상혁 위원장이 막으신 거죠. 예. 그래서 5월 달까지 이제 사무처에게 법률 검토도 하라 내지는 그 이제 안영환 의원과 김효재 의원이 공개적으로 기자실에 가서 이제 윤석열 이사는 해임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박문진에 대해서는 검사 감독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월 달부터 4, 5월 2달 동안 사실은 한상혁 위원장이 쥐고 그걸 안건 상정을 안 한 거죠. 사실은 두 명의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 두 명의 위원이 얘기하고 사실은 두 명의 위원이 반대를 한 거죠. 김창룡 위원하고 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그 뒤로는 김효재 의원하고 저하고 이상인 의원하고 세 명이 있었는데 그럼 2대 2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상혁 2대 2. 위원장과 네. 제가 반대했고 그다음에 김효재 의원하고 이상인 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안건으로 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2명, 4명이 있는 구조. 그러니까 뭐냐면은 5명인데 상임위원이 5명인 조직이 감사원이 7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가 5명인데 이게 독립기구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한상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려고 2명이 각각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이거를 합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원장이 그러면은 합의 이 2명의 편에 서면 3대 2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합의를 더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물론 더디지만 최대한 존중하고 저거 정말 안 되겠다 하면 이제 표결로 갔던 게 이제 저희 운영 방식인데 그 뒤는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3명이 있을 때 1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하는데 그때 이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1대1인 거죠, 사실은.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그 쫓은 이유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내부 우결 구조를 어쨌든 간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예, 만들어야 그러니까 한상혁 되니까. 위원장을 쫓아내고 이제 3인 구조가 됐는데 예. 그때 그때 이제 3월 30일 날 국회에서는 야당 안영환 의원 후임인 그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창용 의원이 차관 그 대통령이 추천한 차관이니까 이상인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최민희 의원을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을 임명을 했다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절차대로 했다면 대통령은 한 열흘 정도 그 검증을 해서 저희 방통위원회 보내고 그걸 인사혁신처에 가서 최종으로 임명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은 임명한다.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입법권을 무시한 거고 본인들의 유리한 투표 의결권을 가지고 지금 4명의 이사를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 남영진 이사장도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권태선 이사장님도 네. 이제 기일이 잡혔습니다. 예, 소송을 예, 소송을 제기했고 해임 취소 처분. 가처분 신청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신속하게 잡혔는데요. 이 부분 두 분 다 이제 그 조사 중인거나 수사 중인 것이 종결되기 전에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해임을 하거나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행정 판단이 좀 신속하게 예, 내려주면 예. 이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해임시킬 때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KBS, MBC가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총파업을 하고 있어서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해직 기자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대로 법에 입각해서 해임 절차를 밟았고 그 이후에도 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이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진행됐던 그 악순환은 사실은 끊어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만큼 반어법이기니다만 그런데 그게 악의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를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도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지금 이제 1특검 4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정조사 하나가 그 이동관 내정자와 방통위의 이런 무도한 불법 행위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를 하면 지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희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켜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2명의 공직자를 구속을 시켰어요. 과장과 한 사람은 20년에 자기가 공든탑이 정말 무너지고 현장에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직위 해제가 된 거고 한 사람은 올해가 명예퇴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동안 고생한 것이 나중에 연금으로 보상이 되는 건데 그것도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왜 TV조선의 점수를 조작해서 없잖아요. 지시하거나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방통위에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자고 그렇게 제가 단식까지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뭐 정말 제가 가장 충격은 뭐 다른 것도 충격이지만 네. 김효재 직무대행이 정말 눈앞에서 약속해 놓고 한 보름 만에 그걸 여반장하면서 박문진에 대한 탄압을 자행할 때 진짜 이건 정말 아니다. 저 그 분야만큼은 다른 것은 함께 응징해야 되지만 김효재 직무대행의 이 무법한 행위는 제가 죽을 때까지 예, 역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네. 예. 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축출 보면 이게 이제 그 전에도 사실 그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 검찰과 정권의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한상혁 감사원까지 위원장 포함된 거죠. 예 물론 감사원까지 그다음 포함. 특정 언론도 포함된 거고요.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가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현직 방통위원장 면직을 제거했지 않습니까? 이 방통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이명박 시절에 처음 출범을 했고 방통대군이라고 불렸던 그 최시중 씨가 이제 그 첫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거죠. 그리고 첫 구속이 된 사례가 예, 또 됐죠. 구속이 됐고요. 근데 이렇게 현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한 현직 대통령이 있었나요? 첫 일이죠. 이게 처음 있었던 다 일이죠. 임기 3년 임기 마치거나 아니면 예. 중간에 본인의 의사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로만 해임이 된 겁니다. 근데 예. 탄핵은 시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야당의 이 의석수가 다수, 예, 지금 다수당이니까. 180석 이제 야당을 전체로 합치면 다행인 한번 거죠, 그래도. 예, 그래서 탄핵을 못 시킨 거예요. 만약에 예. 2008년도 구조라면 153석 대 81석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탄핵을 시켰겠죠.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으로 잘랐을 텐데 탄핵을 못 시키니까 이제 해임 면직이라는 인사혁신처의 청문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인사혁신처의 청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설치법이 더 우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법률 위반이고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으로 가서 이 문제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위원장을 해임은 탄핵입니다. 네. 그리고 뭐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정도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고 지시한 거나 조작에 가담했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네.